그런데 의외의 논쟁은 축구에서 나왔습니다. 축구를 봤네, 안 봤네, 왜 봤네, 그 볼 수도 있지라는 논쟁도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기내에서 인사말을 건넨 장면도 들어와 있고 한 가지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화제라고 합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팔짱을 끼고 내려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손을 꽉 잡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할 말씀 하시지. 할 말씀 해주세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저 수행 기자단들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줄 모르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니까 뭐 와 하는 얘기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좀 수줍어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딱 나오라고 할 때 존댓말을 하시는 나오시라 그래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한 모습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또 내려올 땐 손까지 꼭 잡고 내려왔는데 자, 보통 이제 남편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보다 더 진일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억지로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그 부인을 사랑하고 막 또 많은 기자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부인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흐뭇해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고 아주 나만 갖고 있는 보석인데 여러분한테 한번 선보이겠다 이런 표정까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도 그러시잖아요.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도 전통적인 의례에 대하면 프로토콜에 의하면 대통령 혼자 내려오시고 뒤에 따라오시든지 그나마도 이렇게 팔짱을 낀다든지 좀 엄숙한 표정인데 마치 결혼식장에 동반 입장하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아주 흐뭇하게 손잡고 내려오시네요. 그렇게 외국 정상들 중에서도 이제 손잡고 이제 내외가 내려오는 모습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죠. 오히려 또 잡는데,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게 이런 프로토콜 자체를 좀 너무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그거는 대통령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뭐 부인을 사랑한다. 또 혹은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또 부인을 한껏 올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대통령께서 업돼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전통적으로 한국 남편들이 참 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긴 한데 그걸 좀 잘 숨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은 비행기 내려올 때도 먼저 내려가 있고 나중에 어디 갔어? 왜 안 와? 보통은 이런데 이제 손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그렇죠. 예, 이례적이고 또 뭐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를 좀 아끼신다는 걸 느낀 게 지난 6월 6일 그 현충일 행사에 이제 저도 좀 참석을 해서 봤었습니다만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비를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이게 그 단추를 이렇게 잠가주는 모습이 또 화면에도 포착이 됐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모자 이렇게 그 모자 부분도 좀 씌워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부인을 아끼는 모습이 저는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발을 잘못 뭐 디딜 수도 있고 뭐 내려오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그렇게 뭐 부인을 아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 모습입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네요. 그렇게 이제 윗 단추를 잠가주시는 모습이 제가 그 뒷줄에 앉았는데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자상한 모습을 제가 그 현충 행사에서 봤는데 뭐 그런 모습이 이번에 이렇게 손잡고 내려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과 외교 행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호주와 대한민국과 호주의 정상회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윤 대통령 주요 논의 내용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중국과의 관계 설정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호주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매우 긴밀한 협력 파트너다. 긴밀히 소통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나토 행위잖아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나토에서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위해 신전략 개념 문서에 중국 위협을 포함했다.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 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0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스페인을 갔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상은 유럽에 있다라는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중국 정부, 낡은 술인 냉전적 사고, 새병에 담는 전략 개념 즉각 중단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나토 중심의 움직임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중국 정부는 표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 등 4개국 참석도 중국 정부는 비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원래 이제 중국은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를 좀 싫어하는데 또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안보 공동체가 나토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중국도 좀 이제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사실은 뭐 나토의 중국의 위협이 처음 명기됐다고 하지만 뭐 냉전이 끝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꼭 뭐 나토 행사 간다고 반중국 하냐 이렇게 좀 발끈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자체가 긴장하고 있다는 긴장하고 반증이기도 있다. 하고 또 하나는 매우 이례적이긴 해요. 한국에서 나토의 초청을 받아간다. 초청받아가는 건 정당한 일이지만 군사안보기구, 특히 북대서양 군사안보기구에 한국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일일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시진핑 자체가 국내 정치에서 그 장과의 세력 관계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논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중국 스스로도 1대1로 전략의 실패 이후에 상당히 새로운 대외적 국방 안보 전략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국이 또 혹은 호주나 뉴질랜드가 또 인도 포함해서 이렇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점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국으로서도 또 이 한중 간에 어떤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장 정도는 뭐 쓱 안 낼 수 없는 일이고 아마 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외교적 위치를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도 아마 중국도 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